이제 용적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아직 안 했네요. 전용 1종, 2종, 일반 1, 2, 3종, 그리고 준주거지요. 상업적은 근, 통일, 충, 공업적은 전용, 일반, 준공업, 녹지적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적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과 자연환경 보전적이 있습니다. 자, 건폐율도 어차피 한 김에 건폐율도 한번 복수해보죠. 건폐율 50, 60, 70 그리고 70, 80, 80, 90 브레이크 한번 밟아야 돼요. 안 그러면 100이 되니까 안 됩니다. 70, 80, 90 그러는 분인데 여기는 80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007 공업적은 다 007이니까 70, 70, 70 나머지는 이제 얼마예요? 20 얘만 40이죠. 사계절 40 그래서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은 20 그런데 여기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이죠. 용적률이 얘는 많아요. 얘는 용적률이 100, 150, 200, 250, 300 그래서 대신에 건폐율은 한번 떨어지죠. 50으로 오히려 3종이 용적률은 큰 대신에 건폐율은 이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50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껑충 뛰죠. 얼마? 500 되죠. 여기는 이제 900 1100, 1300, 1500, 300, 350, 400 나머지는 80 아니면 100이죠. 얘 100 주겠죠 당연히. 그죠? 또 하나 더 준다면 이렇게 자연녹지. 그러면 얘가 더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 생산녹지를 100을 좀 주고 있습니다. 좀 균형이 좀 안 맞나 싶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보전 농림 이런 것들은 얼마야? 40입니다. 80입니다. 여기서 용적률 한번 바꿔. 아직 정리 안 된 분들은 자꾸 연습해서 이제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20페이지는 저번 시간에 바꿔요. 21페이지 오늘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는 여기는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시장이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 왜 시장공사 왜 안 들어갔죠? 이 사람 지구 단위만 할 수 있으니까.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뭘로? 도시군 관리격으로 지정을 결정한다. 이제 이렇게 읽어요. 자, 도시군 관리를 하고. 용도 지역도 그렇죠.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격으로 결정한다. 용도구역도 일반적으로 말하게 되면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용도구역은 그 용도구역별로 결정할 수 있는 임자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용도구역 하는 것은 5가지가 있는데 개, 도, 시, 수, 입. 이건 개발, 여기는 개발진흥지구지만 여기는 개발 제한구역, 얘는 도시 자연공원구역, 얘는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있는데 자, 어쨌든 용도구역을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각각마다 이제 결정권자가 좀 따로 있죠. 그래서 여기 할 때 다시 보겠고요.
용도지구를 이렇게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를 한다. 나왔을 때는 일단 거기에 시장 군수가 들어갔는가 지문 나왔을 때요. 그거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니고 기본 계획이다, 광역 계획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뒤에 수단이. 그래서 그 두 가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옳고 그름 찾을 때 시험 볼 때 그 말이고. 용도지구는 칠판에 쓴 것처럼 9가지 용도지구가 있고 그리고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여기 특자시 이런 식으로 세분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초례로서 경관지구를 추가 세분하거나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또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근데 뭐뭐뭐까지 세분하는가 이거 정확하게는 알 필요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왜 이런 말씀 자꾸 들으냐면 그것까지 공부하면 혼란스러워요. 그거는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 시험 자주 나오면 그걸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힘을 쏟느니 어떻게 해야 돼? 쉬었다가 제가 강조하는 것들 기억하는데 자꾸 노력을 들으셔야 돼요. 경관지구, 자연경관 이제 제가 외운 요령들 그냥 특자시 했습니다. 특화경관지구는 주요 수계의 수변, 이게 수변이죠. 특화는 뭐예요? 수변입니다. 수변.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에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는 것. 그다음에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한다. 시가지 경관지구는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한다. 공부 안 하는 사람도 맞출 수 있지 이런 것들은. 자연경관, 시가지 경관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답으로 내야 안 내요. 이런 것들은. 안 내는 거죠. 예하고 예를 바꾸면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바꾸진 않습니다. 예하고 예는. 왜냐하면 자연경관, 시가지경관인데 여기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하천변, 해안변 이런 말 나오거든요. 이건 산지, 구릉지고 구별 안 해도 돼요. 여기는 산이고 여기는 하천이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정리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시험에 많이 나오면 정리해야 돼요. 많이 안 나오니까. 정리하는 노력에 비해서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뭐 아무데나 바다에다 그물질 계속 하면 안 돼요. 힘 빠져서 안 되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쉬운 거니까 제가 정리해야 되는 거. 여기는 토지 이용도가 높은 곳이에요. 건축물이나 인구의 밀집 등 토지 이용도가 높은 곳 해서 이 여기에 있는 말하고 여기 있는 말하고 매치만 되면 맞다고 하시면 돼요. 여기도 매치되잖아요. 녹강농자니까 자연 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이제 굳이 혼자 볼 때는 안 읽어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특화는 뭐예요? 여기는 수변. 이게 바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수변하고 특화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봐야 돼 이런 것들은. 안 본 사람 틀리고 본 사람 맞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안 본 사람도 다 맞춰요. 많이 물어보면. 생태계도 안 본 사람 다 맞추겠죠. 여기 무슨 말 설명하면 다 찾을 수 있겠죠.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여기는 뭐야? 전통 사찰 또는 뭐 역사 이래. 사 나와야 돼요. 역사를 찾든지 전통 사찰을 찾든지. 전통 사찰이 여기 들어갈지 몰라서 제가 전통 사찰을 강조한 겁니다. 자, 전통 사찰은 뭐예요? 사하고 얘 연결하고 그랬죠? 전통 사찰. 중요 설문은 역시 뭐 공항, 항만 이런 거 나오면 틀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지구의 역사문화의 전통 사찰 좀 하시라고 있고 중요 설문은 항만, 공항, 공용실이나 교정, 군사시설 같은 것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걸 뭐 틀리게 될 만한 뭐 그런 거리가 시험에 사용할 거리가 없습니다. 소재가 별로 없어요. 생태계 보호지구가 있고 다음에 취락지구 제일 많이 나온 건데 그동안 자연취락은 녹관농자, 집단취락은 개발제한이고요.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있고 그 뒤에 연결되는 그런 표현 같은 것들은 시험장에서 읽어봐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음의 지형은 방제지구로 지정을 해야 된다. 여기 방제지구가 있는데 이것도 필요할 때 이제 정하는 겁니다.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정할 수 있는데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특별히 법이 정하고 있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면 방제지구로 지정. 여기는 뭐예요? 이건 할 수 있는 건데 지정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이 있어요. 뭐예요? 방제지구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연안침식관리구역. 연안침식관리구역이란 표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 하는 요건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틀리게 안 하니까. 근데 연안유격, 연안수역, 연안유격 하는 표현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풍수해 산사태 등 동일한 재해가 10년에 몇 회 이상 발생했어요? 예,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하는 말들이 쭉 돼 있는데 맞는 말로 하려면 분석해 보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가끔 문제집에는 이것도 자기가 뭐 법전 복사해서 붙이면 되는데 그것도 귀찮아서요. 일부만 딸랑 떼가지고 내는 경우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틀린 말이 되는데 어쨌든 문제집은 그래도 다 해야 되는데 중간만 하는 경우인데 어쨌든 시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집처럼 틀리긴 안 해요. 문제집 틀린 것들이 많은데 10년에 몇 회? 2회. 그래서 아마 맞게 하려면 너무 문장이 길어서 틀리게 할 가능성이 많더라. 10년에 몇 회? 1회, 5년에 1회 이런 식으로 들리게 할 수 있어요. 자, 10년에 2회, 그죠? 10년 1회, 5년 1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자,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다음 지역을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용도지역, 용도지구 같은 것들은 지정이 의무가 아닌데 여기 방제지구 이거 의무예요. 이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그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데 다만 공장, 장례시장, 뭐 안마실소 등은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공장, 장례시장만 보시고 할 수 없다. 안마실소도 볼 필요 없어요. 나올 거는 별로 없습니다. 공장, 장례시장만 보시고 등등등 뭐 이런 거. 자,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이 얼마 이내? 3분의 1 이내에서만 해라. 자, 행위 제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시설 용도 제한은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거고 그것이 없으면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 다만 특별한 규정들이 있는 게 있는데 자연취락지구는 이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이제 제한하고 있는데 이제 4층 이하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커도 뭐 아파트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그 취락을 정비하는 것이지 시가지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4층 넘는 거 안 됩니다. 사방이 한다 해서 4층 이하이면 방송통시설 이 정도 한번 읽어봤어요. 약간 문제 나올 때 한번 읽어두면 돼요. 안 써도 됩니다.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등,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시험에서 이걸로 제한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말을 붙일 수 있죠. 집단취락지구에서는 개발제한법에 따라서 정하는 그런 용도에 해당되는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 표현 붙는 것은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외우면 안 되고 자꾸 듣고 말을 음미하고 문제도 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단어 나열식의 문제 같은 것들은 지금 5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문장을 잘 풀어가지고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지금은.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해서 도시군 관리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 요약집도 다 문장을 완성시켜 놨어요. 화살표 같은 거 가급적 안 하고 생략하면 보기는 좋은 보기에는 이거 멋있네 보기는 좋은데 그 무슨 말 나중에 문장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구 신설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할 수 있죠. 이제 조례로 그 용도지구를 이제 만들어서 도시군 관리구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문장을 이걸 나눠 가지고 문제집에 내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문제 나오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나눌 필요 없는 건데 나눠 보겠습니다. 자, 다시 용도지구 조례로 뭐 할 수 있다? 신설할 수 있다. 그럼 누가 정할 수 있어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정할 수 있죠? 그 정도 이제 보고 문제 나올 때 한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신설된 용도지구는 법률이 정하는 용도지구의 그러한 용도지구는 기존의 용도지역이나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자를 뭐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이제 다시 받고 용도구역 보겠습니다. 용도구역 역시 뭘로 정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는 거죠? 용도구역은 이렇게 5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결정권자부터 보면 당연히 얘는 저 앞에 뭘로 결정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 근데 이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결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결정해요? 시, 도, 치, 사. 그리고 또 누구요? 도시. 대도시시장. 대도시장은 어디만 들어가요?
도시 여기만 들어가요. 여기만.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 지사.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장, 해양수산부 장관 안 쓰겠습니다. 입지기재 최소구역. 이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를 저 앞에서 보면 누구예요?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 근데 그 중에서 시장, 군수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남은 사람은 시도지사,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뭐 국가계획과 관련된다라든가 이럴 때 이제 국장이 할 수 있으니까 국장, 시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올해 나오면 안 되는데 왜냐면 시험 보고 조금 있으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작년에 요거 이제 출제한 사람이 이 사람이 결정권자인 줄 알고 출제를 해서 출제 오류가 있어서 저는 정답이 틀려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작년에는 여기 대도시장이 들어간다고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95%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안 들어간다 자꾸 해서 지금은 좀 퍼졌어요. 지금 아는 사람이 한 30% 알아요. 아직도 교과서라든가 강의하는데 대도시장이 여기 들어간다고 강의하거나 교과서에 그렇게 교과서나 문제집에 돼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대도시장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출제자 측에서 오류가 있었고 이제 강사들은 다 욕을 했겠죠. 이런 것도 모르고 뭐 출제한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 모를 수밖에 없어요. 부칙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근데 또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옹호하기 위해서 니네들도 모르면서 자꾸 떠드느냐 하면서 대도시장이 들어간 건지 교과서에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거 안 들어가는 이게 들어가는 걸 안 들어가는 걸 모르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니네도 모르면서 그래서 자, 여기 입지의 최소고요. 결정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다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혹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출제하는 사람도 여기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어디만 있어요? 쉽지 않아. 도시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그리고 그런 사람의 어떤 무슨 악감정 아니고서는 내면 안 돼요. 이것은 없어지니까. 혹시 몰라서 국장, 시도지사. 혹시 모르니까 대도시장 아니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작년에도 안 나온다 그러면서 얘까지는 해줬어요. 그리고 어디다 지정할 것인가 이 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조문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딱 작년에도 이것만 하자. 도거, 세일, 주공, 활성화 이것만 했는데 이제 두 개에서 다 나왔습니다. 내면 안 되는 건 나왔지만 뭐 뿌듯하지도 않아요. 내면 안 되는 건 냈으니까. 근데 이제 딱 이것만 했는데 나왔어요. 어쨌든. 근데 올해는 이제 도거, 세일, 주공, 활성화도 안 할 것이고 이것만 하겠습니다. 세일. 세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위치한 곳에 입지의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세일은 다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싫어하는 사람 없죠? 1+1도 좋아하고 주택법에 있죠? 1+1은 세일. 여기는 세일에 지정할 수 있는데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어디다 지정하느냐? 이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공유수면이나 인접 토지에 지정할 수 있어요. 바다만이 아니고 어디도 하천만이 아니고 인접 토지 할 수 있다는 거 틀리게 안 나와요. 이제 혹시 몰라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 시가 여기부터 개발 제한구역은 어디다 지정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무질서한 그런 도시의 발전을 확산을 억제하고 국방부 장관이 여기는 이제 특히 중장이 아니고 국방부 장관 딱 정해져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무엇을 해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요청할 때 개발 제한구역을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뭐 시험에 틀리게 안 나올 거예요. 얘는 이제 식생이 양호한 하는 말이 있어요.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한다. 핵심이 되는 포인트 단어들이에요. 이게 나올 수 있는 거. 식생이 양호하다는 것은 나무나 풀이 잘 자랐다는 말이고 시가화 조정구역은 도시역이나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뭐를 방지해요? 시가화를 방지하고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때 시가화 조정구역을 정한다. 시가 방지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뒤섞여 얘가 이리 가거나 얘가 이리 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확인 안 돼요.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수산자원 말씀드렸고 지정권자 봤습니다. 다시 도시 용도 지역은 행위제한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외웠어요. 시험에 물어보니까 용도지구는 행위제한을 몰래요. 조례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내용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조례를 한다는 취지 많은 거예요. 자 이제 용도구역은
이처럼 지역적인 성격을 가진 게 아니고 전국적인 통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위자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 개발 제한 구역에서 행위자는 그 법률에 따른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서 그 법률로 자, 이 개발 제한 구역 지정과 관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 개발 제한 구역 행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근데 지문이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제를 합니까? 따로 법률로 정합니까?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그 지문에 그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따로 정한 법률 이름이 뭐라고요? 개발 제한법. 기니까 다 알 필요 없죠.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런 곳에 지정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보시면 되고 뭐 틀리긴 안 나올 거예요. 이것도 개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도시공원에서의 행위제한도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도시공원법 보시면 돼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것은 이제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있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 있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있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다. 수산자원 보호법, 수산자원 관리법,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다.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어디 있을 때요? 자연환경 보전이 있어요. 시험에 이거 붙여드릴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이 있을 때 무엇에 따라서 규제를 하게 돼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다.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굳이 기억 안 하더라도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 관리법 하시면 되고요. 그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건폐율도 만약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다. 그래도 20이 아니고 얘는 이제 40% 이렇게 줘요. 수산자원 건폐율을 40%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그 법률로 정하는 거, 얘는 조례로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체계를 한번 보면은 무슨 말인가 좀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좀 좋습니다. 법률로 정한다. 이도 수산자원법.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자는 요건 이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행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지문에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고 물어봐요, 직접. 뭐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근데 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이제 뭐 관련된 지문 같은 거 이제 분명히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이제 그래서 그거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뽕나무 시가 조정구에서 뽕나무 재배 면적이 2,000제곱미터 또는 1,800주 당 50제곱미터의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뽕나무 알아야 되고 면적 알아야 되고 2,000 알아야 되고 1,800주 알아야 되고 50 알아야 되고 관리용 알아야 되고 이게 설치는 새로 만든다는 말인데 설치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또 기존 건축물을 뭐 포함해서 하는 것도 있고 기존 건축물을 제외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그 예 중에 아주 많은 양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 또 있어요. 허가 거부 못하는 거. 허가 거부할 수 없는 행위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양이 많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 나왔을 때 한번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제 보지 말자 이렇게 할 거고 얘가 자주 나오면 모르겠는데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 한 번 나와서 한 번. 그것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지문이 있다. 1, 2, 3, 4, 5 해가지고 그 중에 한 지문이에요. 어려우니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도 무엇을 받고? 허가는 받아야 돼요. 하려면 지금 허용된 행위도 뭘 해야 돼요? 허가 받고. 자, 시가와 조정구요. 자, 그럼 이제 시가와 조정구 행위자 한번 볼게요. 이건 대통령령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양이 많다 이런 생각하시면요. 자, 여기에서 우리 개인의 사적 개발 행위를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허가를 받고. 이제 몇 가지는 이제 정리해서 되겠습니다.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도 역시 사람들 사는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건축물 재축할 수 있다 없다? 재축. 있어야 되겠죠. 내 건축물이 자연재해로 멸실됐어요. 내 주택이. 그런데 그것을 새로 보니까 재축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디 집도들도 써들어야 되니까 재축, 개축, 대수선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족이 늘었어요. 그럼 집도 조금 늘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시가화가 진행되는 거 안 돼요. 도시화 발전되는 거 안 돼요. 너무 크게 하면 안 돼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내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이제.
근데 나중에 문제 나올 때 한번 읽어보겠고 그 내용이 많고. 근데 뭘 받아야 돼? 그러한 행위들도 재축, 개축도 뭘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서 해야 돼.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경미한 행위들은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아파트, 백화점 같은 거 짓고 하면 안 되니까 시가 조정구역이니까 경미한 행위들. 건축법에 보면요,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있고 건축 신고만 해도 되는 행위가 있어요. 건축 신고만 해도 되는 행위 경미하죠. 그죠? 그런 것은 여기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행위도 허가 받고 해야 돼요. 여기서는 시가와 조정구역이니까 특별한 규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는 앞에 있는 몰라도 돼요. 신고 후 할 수 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신고라는 건 이건 이제 신고가 하나 있죠. 여기 표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야.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고정. 근데 여기서 전에 허가를 받은 행위를 다시 다 하겠습니다. 신고하라는 말이고 허가 받은 걸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이 정해졌어요. 그럼 그 안에서 새롭게 하는 행위를 신고하고 하는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허가 다 받아야 돼요. 허가. 그래서 아까 그 많은 양이 있다고 했는데 그 양 공부하는 것보다 이제 허가를 허가를 받아 하는 말 기억하세요. 허가를 받아. 신고하고 하는 행위가 있다 없다? 없어요. 허가 받아야 한다. 자, 그 사적 개발 행위가 아닌 게 있죠. 이거 대화하는 거 무슨 행위겠죠?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같은 거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그러한 행위는 여기서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세모죠. 할 수 있죠.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런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틀려요.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이런 표현 나오면 틀려요. 도시군 계획사업은 시가와 조정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고 국방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런데 그 말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 못하니까 이렇게 말해드린 거예요.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금지된다. 그럼 돼야 하는데요. 틀렸죠? 일정한 경우에 허용되죠? 자, 도시군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군 계획 사업은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그럼 돼야 한대요. 그 말도 틀렸죠? 그 표현이 틀렸다는 거 아시면은 그럼 여기에 무슨 말이 있는가 혹시 지문에 나왔을 때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개인 행위는요. 이것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 그런 것들만 정리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험에 그래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거보다는 여기에 있는 지금 이제 공부하는 이 정도만 공부해가지고 들어가도 한 70%는 공부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어렵고 많지만 이거 30%밖에 안 됩니다. 그 공부할 양이.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누가 한다? 시도지사.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시가와 조정구역을. 국장. 이 도시군 관리국으로 결정한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얼마 동안 시가화가 조정이 돼요? 유보가 되죠? 시가화 조정 5년 5글자. 시가레트의 면전 20년. 시가화 조정구역에 지정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없어져요? 다음날. 무슨 다음날? 끝난 날의 다음날.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20년 그러면 안 돼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사업을 안 하면 20년 된 다음날 효력이 상실되지만 얘는 20년 다음날 그러면 안 돼요. 유보기간은 20년만 있는 게 아니고 5년에서 20년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7년 동안 유보했다 그럼 7년 된 날의 다음날 되니까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그래야 됩니다. 유보기간 정한 거, 이 유보기간은 뭘로 정해져요?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서 고시해줍니다. 여기서는 앞으로 15년간 시가화가 유보됩니다. 고시를 해줬어요. 15년 다음 날 우리가 날짜만 15년 동안 세고 있지 않죠. 뭐 최민식인가 누군가 깜빵에서 10년 동안 만두 먹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거 세고 있지 우리는 못 세요. 15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 효력이 상실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고시해줘야 돼요. 실효사실 고시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하면 시가와 조정구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대도시장 이 두 개만 이제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놓고
다른 것들은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헷갈리시죠. 이거 대도시, 도시 했고. 그다음에 국가기획 관련된 국장 유보기한 몇 년? 5년에서 20년. 효력 상실은 유보기한이 끝난 다음 날. 그리고 그 효력 상실 사유도 그리고 사유와 그 시기도 고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하는 것과 여기 시가와 방지라는 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허용되는 행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 후 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한다는 거. 다, 그 앞에 있는 말 다 몰라도요. 그 앞에 있는 말하고 허가를 받아 하는 말하고 비중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어려운 걸 공부할 게 아니고 허가를 받아 이거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어려운 것들 숫자 같은 것들은 틀려도 좋지만 이렇게 강조한 것들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이제 23페이지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국장 1번 개발 제한구역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혹시 함정 중에 하나가 광역도시계획이 나올 수 있어요. 무슨 계획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알고 틀리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깜빡할 수 있으니까 자꾸 강조하는 것들 시험 볼 때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문들을 다 읽을 수 없거든요. 다 읽어서 다 꼼꼼히 다 체크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이사 대도시장 식생양원 산지의 개발을 제한한다. 뭐 이거 말고도 더 이제 긴 문장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 키워드가 된다는 거고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이사, 국가계획은 국장,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유보기한은 5년에서 20년. 시가와 유보기한이 끝난 날이 다음 날 효력을 잃게 되는데 그 효력이 없어졌다는 사실로 고시를 해야 된다. 행위제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해서 다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제한 없이 행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자, 이것은 간단히 줄여놨는데 중요 대비해서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놓은 거예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가와 조정구에서 사업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요청을 하고 뭐 이렇게 쓸데없는 말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하는 표현 정도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또 인정할 때 할 수 있고.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 아닌 것은 못 하느냐? 할 수 있죠. 시가화 진행이 아닌 것을 생각하면 거기다 뭐 백화점 같은 거 지으면 안 되겠죠. 뭐 축사, 창고, 퇴비사, 잠실 뭐 이런 것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문화재 복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이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다 이런 정도 그냥 맛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 나중에 뭐 재축, 개축하는 것들은 모의고사에서 지문 중에 한두 번 정도 내겠습니다. 그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고.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장 그리고 공유수면이나 인접한 토지 틀리게 안 나올 거고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시장군수를 제외한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 그리고 세일에 지정할 수 있다. 최소한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이제 공부할 양을. 용도구역의 건축제한 관련법 여기는 조례가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성격을 가진 그런 제한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법률로 제한하고 있고 개발제한법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법률 자연환경보전적인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죠. 뭘 공부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공부했죠. 이제 이러한 곳에 행위제한은 우리들 개발 행위할 때 제한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은 아까 여기에 도시군 계획 기반시설 다 지워졌네.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얘 이름이 뭘로 또 뭐가 될 수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이 있었죠? 도시 개발 사업 또 무슨 사업이 있었죠? 정비 사업 얘네들을 또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도시 군 계획 사업.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개발 행위할 때 허가를 받을 필요가 따로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각각의 절차에서 실시 계획이라든가 또는 시행 계획이라든가 하는 것을 작성해서 이거를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또 그 중에서 특히 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은 용도 지역에 따른 제한 받아요.
아파트 아무 데나 못하고 3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 이런 데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것은 사적인 영역보다 공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파주시청을 옮긴다 그럴 때는 용도 지역에 따른 제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건폐율 용적률 또는 용도 지역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시험에서 용도 구역을 같이 집어넣고 틀리긴 안 해요. 문제집에서는 그런 문제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까지 공부 정리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디에 행위자를 적용받잖아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초등학교나 농어가 단독주택만 되는데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도시군 계획시설로서의 도서관 이거 지을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도시군 계획시설은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자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경관지구에 조례가 도서관 짓지 보니까 사립도서관 짓지 못했어요. 그럼 사립도서관은 안 되지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인 도서관은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왜 이 말이 왜 안 들어갔느냐면 안 들어간 걸 뭐 여러분들 꼭 기억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 용도 구역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제한 받는 거 금방 공부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 했잖아요. 지가 조정계에서. 지워졌네. 또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더라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한 안 받는 게 아니고. 제한 받죠? 그리고 규제 받는 거 받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시험에서 물론 이 세 가지를 같이 해가지고 틀리게는 함정이 안 빠뜨려요. 여러분들은 자 이것만 보셔도 돼요. 여기만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용도 지역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여기 도서관 지을 때 파주시청에서 도서관 지을 때 안 받죠? 허가 안 받아요. 자,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주면 대괄호 4번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서는 지구에서의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것들은. 그 밑에 이제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적용 기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하나의 대지에 중복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중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칠 수는 있겠죠. 이쪽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 일종 전용 주거 지역. 이쪽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내 땅이 마침 이렇게 걸칠 수는 있습니다. 걸치는 경우. 그랬을 때 이거를 여기는 여기대로 용도지역 제한이 있으니까 이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여기대로 개발해야 돼요. 원칙도 따지면. 그런데 얘가 이 땅이 너무 넓지 않아요. 330제곱미터 이하다. 100평 이하예요. 그러면은 너 따로 쓰고 너 따로 써라 이러면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경제적인 용법을 이용하기가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여기 있는 작은 땅을 이 넓은 그러니까 작은 지역에 좁은 면적에 속하고 있는 그런 좁은 면적에 속한 용도 지역의 그런 토지의 부분을 넓은 지역에 합해서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나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더 가정하면 얘가 뭐 이렇게 5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너 따로 하면 너무나 기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적용하는 건데 근데 여기도 만 그럼 따로 써야 돼요. 자, 가장 좁은 대지 면적이 얼마 이하일 때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그때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그러면 먼저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의 토지 면적을 고려해서 각각의 용도 지역에 있는 건표를 가중평균에서 적용을 하고 가중평균. 그래서 다른 말이 없으면 이런 것들 문제 나오면 시험에서 여기 건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얼마다 알려줘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안 알려주면 일종 전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산하세요. 그럼 문제가 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이것도 계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안 돼요. 공부한 사람이 손해요. 이거 풀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알려줘요. 여기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따르면 건표율이 50이다. 여기는 60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이제. 근데 이 알려주는 것이 괄호 안에 이런 문제 나오면 괄호 안에.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공법에서 시험 볼 때 볼 필요가 없는데 이 문제 나올 때만 딱 보라고 했어요. 건표율 용적률이 괄호 안에 알려주니까. 건표율 그리고 용적률도 그냥 그대로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200이겠죠? 그러면 건표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해요? 가중평균한다. 그럼 이제 건표율과 용적률이 아닌 기타 건축 제한 있죠?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든가 높이라든가 또는 용도 지구에 따라서는 건축물의 뭐 색채, 대문의 색깔 뭐 이런 것도 규제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규제는 어디에 따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제 얘는 가중평균이고 다른 규정은요. 넓은 지역 따라가야 돼요? 좁은 지역 따라가야 돼요? 넓은 지역,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따른 국토계획법 규정을 적용한다. 이제. 가장 여기다 써볼까? 여기는 가중평균이고 여기 가장 넓은 이거 이외의 건축제한 기타 건축제한 자, 기타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문제지 보면 자꾸 건축제한인데 건축제한은 얘를 포함한 게 건축제한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나머지 건축제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에 따른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 그런데 여기에 있는 대지 중에 일부가 이렇게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쳐 있어요. 그럴 때 건폐율 용적률들은 이런 것에 따라요. 여기는 건폐율 용적률과 직접 관련된 내용들이 없습니다. 뭐 있다면 얘네들 우선하겠지만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건폐율 용적률 아닌 다른 제한들은 무엇에 따라서 규제를 받게 돼요?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에 따르는 게 아니고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의 그런 국토계획법 규정을 적용해서 그 건축물 전부가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물론 이렇게 걸쳐는 있어야 돼요. 어디에?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일부 걸쳐 있어야 됩니다. 그럼 건축물 전부가 뭘 적용받게 돼요?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적용을 받게 되고 다만 이제 방화지구에서는 이것이 면제될 수가 있습니다. 방화지구와 방화지구 외의 지역을 무엇으로? 방화벽으로 경계를 한 경우. 그럴 때는 이제 기타 지부는 이제 면제할 수 있고. 자, 세 번째. 녹지 지역에 걸칠 때. 자, 대지의 일부가 녹지 지역에 걸쳐 있어요. 이렇게 이 중에 뭐 일부가 여기는 녹지 지역에 할까? 이렇게. 여기가 무슨 지역이요? 녹지 지역에 걸쳐 있더라. 그럴 때는 녹각 그랬죠? 녹각. 녹지역은 어떻게 해요? 각각의 용도 지역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녹지 지역대로. 여기는 일종 전주. 여기는 일조 이렇게 따로따로 하라는 겁니다. 각각의 용법에 따른다. 올해는 이것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330 이하일 때 이것을 적용하라는 것은 여기는 조그마한 자투리 땅이 방치되는 것을 막게 한 거죠.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걸 막는 거죠. 그럼 녹지지역 토지가 이게 만약에 330이면요. 따로따로 쓰라 그러면 330을 쓸모 있는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녹지지역이 가장 뭐 이런 말 틀리지 않네요. 가장 좁은 면적이 녹지지역이면서 이런 말 이제 나오는데 그 기억 안 해도 돼요. 녹지가 얼마 이하일 때?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그냥 이 원칙에 따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녹지지역과 여기와 여기에 건표를 가중평균하고 용적률도 가중평균해서 그럼 허용되는 건축물을 뭘 하면 돼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어디에다가 하나 여기에 몰아지든 여기에 몰아지든 여기에 몰아지든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녹지역이 얼마에 할 때? 330.
똑같아요. 숫자 어렵지 않으니까 330입니다. 330, 330. 우리 공법에서 330, 100평 정도를 독립적으로 기능하는데 그래도 그보다 낮아지면 여러 가지 용법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조항들이 좀 있어요. 직접 관련은 좀 떨어지는데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건설 용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추첨의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고요. 공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지법에 가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어요.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에 되어 있어서 얘가 더 보호가 큰 거고 얘는 용선 확보 같은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어디가 크냐면 농업진흥구역이 커요. 토지가 한 필지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더라. 그럴 때는 이걸 닫아놓지 않은 이유가 얘하고 얘의 면적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규제가 강한데 어디라고요? 진흥구역. 이 진흥구역의 면적만 따져요. 얘가 독립적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진다. 그럴 때는 진흥구역 행위자를 적용 안 해요. 그럼 전체를 뭘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보호구역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통지적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니까. 독립적으로 활용하기가 곤란한 면적 얼마? 네, 330. 진흥구역에 있는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진흥구역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를 보호구역을 적용해서 개발해도 돼요. 한 덩어리처럼. 마찬가지 있겠죠. 이렇게 이건 진흥구역, 진흥지역 안에서 그런 거고 진흥지역과 진흥지역이 아닌 곳에 걸치는 이렇게 걸치는 토지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어디를 봐야 돼요? 진흥지역 안에 있는 토지 면적 얼마 이하일 때? 330 이하일 때는 진흥구역이든 보호구역은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토지처럼 이용하면 된다. 얘나 뭐 비슷한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330. 330이 이렇게 3번 언급됩니다. 그런데 도시를 의도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띠 모양으로 상업지역이 이게 방사 형태가 아니고 길게 들어선 도로변에 따라서 길게 들어선 띠 모양의 상업지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토지들이 이렇게 한 필지가 이렇게 걸치는 경우 되게 많을 수 있죠. 근데 상업 용도로 토지를 쓰려면은 그 면적이 좀 넓어야 돼요. 그렇죠? 주택 용지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토지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때도 얘를 여기에 포함해서 얘를 여기다가 판매시설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띠 모양의 상업지역에서는 가장 좁은 대지 면적이 얼마 이하일 때? 660제곱미터 이하일 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해요? 가중평균하고 기타 건축자는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의 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로 글로서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거나 아니면은 이 상황을 글로서 문장으로서 설명하면서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가능한 건축 최대 건축 연면적이 얼마이냐 물어봐요. 그게 더 많이 나와요. 최대 가능한 건축. 가중평균한 용적률은 얼마입니까? 안 물어봐요. 가중평균한 용적률은 이게 적용된다는 것을 그냥 글로써 낼 때만 나오고 가중평균한 용적률을 구하세요. 이거 안 나와요. 혹시 나오면 나중에 저랑 연습한 거 가지고 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용하면 돼요. 만약에 얘를 더 많이 물어보면 제가 얘를 구하는 공식을 직접 알려줘요. 그것만 공부하라고요. 근데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뭘 물어요? 가능한 연면적을 물어요. 그러니까 뭘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방식을. 근데 보통 문제집은 이걸 구해서 이걸 다시 구해요. 그럼 한번 돌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려워서 공부하기 싫고 포기를 하게 돼요. 여기 있는 분 중에 이제 절반 정도는 포기를 하게 돼요. 근데 얘를 더 많이 물어보니까 우리는 선택한다면 얘를 구하는 걸 직접 공부를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분 중에 이제 포기하는 분이 몇 분 안 계시겠죠. 이제 그래도 포기를 해요. 숫자니까 계산 문제 싫어가지고 너무 싫으면 뭐 버려도 돼요. 학교에서는 버리면 안 되죠. 계산 문제 많이 나오니까. 아주 어려운 건 이제 버리고, 아주 어려운 건 버리고. 뭐 10억에 뭐 15년 후에 자산가치 뭐 이런 거 나와요? 계산하라고? 공비수열 막 이런 거 나옵니까? 재밌죠? 그런 거 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공법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아무튼 최대한 쉽게 이것만 하자. 자, 대지 면적 여기가 만약 900이다. 여기가 300이다. 330 이하네요. 그죠? 적용될 수 있겠죠. 여기가 아까 건폐율 용적률 100이라고 했죠? 여기는 건폐율은 여기 용적률은 200 그랬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거 건폐율부터 볼게요. 건축 면적. 만약에 얘하고 얘를 따로 써요.
따로 쓴다면은 그냥 따로 쓰는 걸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능한 건축 면적이 얼마예요? 900 곱하기 0.5 450. 아까 이거를 건표율은 제가 노란색을 이게 450. 그리고 100%니까 여기에 가능한 연면적은 얼마예요? 연면적 100%니까 연면적은 900제곱미터에 100%가 가능한 거니까 900제곱미터. 그러니까 450자를 2층 하거나 물론 뭐 꼭 2층 하네. 이걸 더 홀쭉하게 해서 더 올려도 상관없고요. 층 수제만 없다 그러면. 자, 그럼 이쪽은 얼마예요? 오른쪽은 300 곱하기 60 100 180제곱미터. 300 곱하기 200 600제곱미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건축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얘가 332 할 때는 독립적으로 쓰려면 쓸모가 없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처럼 쓸 수 있다고 했죠. 이 가중평균한다는 말 자체가 그 가중평균에서 계산을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이것과 이거를 합한 만큼을 한 곳에 쓸 수 있단 말이야. 다른 거 없어요. 얘와 얘를 합한 만큼을 한 곳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뭐예요? 가장 넓은 면적. 일종 전용 쪽에서 사용하는 거. 이쪽이 더 넓으면 더 좋겠죠. 일종 일반 주거지에 허용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여기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얘가 넓으니까 만약에 하나처럼 쓰려면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이런 거 안 돼요. 단독주택, 일종 건색만 되는 거죠. 그래도 전원주택을 크게 짓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한꺼번에 쓰면 되고. 내가 유치원, 교육시설 조그마한 걸 하고 싶다. 그럼 따로따로 써야 돼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자, 건축 연면 그러면 이제 건축 연면적은 이것에 대해서 얼마가 돼요? 630제곱미터. 630제곱미터. 자, 이렇게 해주면서 다음에서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은 얼마입니까? 630제곱미터. 여기 가능한 최대 건축 연면적 얼마입니까? 이렇게 계산해 나온 것과 이렇게 계산해 나온 걸 더하면 얼마? 1,500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건축 면적은 잘 안 물어보고 용적률 연면적을 많이 물어보니까 이제 이것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중 이 대지에서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얼마인가 물어보면은 900 곱하기 100. 근데 이건 1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용적률이니까 900 곱하기 1, 900. 300 곱하기 2, 600. 해서 1,500제곱미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형적인 문제이고 가끔 여기 용적률을 X 해놓고 여기서 가능한 여기 용적률을 X 해놓고 빨간 걸 해줄까요? 아까 용적률에 빨간색 했으니까 계속 빨간색 해놓고 여기서 가능한 건축 면적이 아까 900 나왔는데 너무 쉽네. 이거 900은 좀 어렵게 할까? 135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용적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해서 이게 나온 거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나눠주면 되겠죠? 이거를 이제 900으로 나눠주면 이제 150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암산을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보통은. 암산할 수 있는 거. 이걸 그냥, 이거를 물어볼 때는 보통 암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1800이 나왔어요. 자, 이적에 여기에 건축가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1800제곱미터이다. 용적률 얼마인가 물으면 1800, 900으로 나누면 2 되죠? 2니까 용적률이니까 100 곱해서 200%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보통은 이걸 알려주고서 얘를 물어봐요. 보통 얘를 물어본 게 가끔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공식을 여러 개 하지 말고 무조건 자 대지 면적 곱하기 뭐요? 용적률 하면은 건축 가능한 연면적. 여기도 그렇게 해서 두 개 더해주면 대지 전체에 대한 연면적 이제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많이 풀어야 되겠고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이미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분들 많겠지만 다 풀으려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세히 더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올 때는 이거는 이제 이거대로 문제 나오고 따로 이거 따로 나오고 근데 가끔 문제집에서 뭐 이것도 지문 중에 이것도 있고 하는 건데 그건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문제 되게 되면 공부한 사람이 더 손해요. 그 풀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따로 나옵니다. 24페이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지의 적용 기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걸쳐 있다. 그것을 용도지역 등에 걸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네모 안에 보시면 전체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의 그런 대지의 면적을 고려해서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기타 건축 제한은 그 대지 중에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도로변의 띠 모양의 상업적은 가장 작은 부분이 660 이하일 때도 따로 떼서 쓰지 말고 한꺼번에 통합해서 쓸 수가 있다.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무엇을 적용해요?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걸쳐 있으면요.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내가 그걸 회피하고 싶으면 뭘 설치하면 돼요? 방화벽을 설치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녹지지역은 도시의 숨통이기 때문에 최후의 불우예요. 함부로 개발하면 안 돼요. 따라서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숨통이라 하더라도 살짝 막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살짝이 얼마예요? 녹지 면적이 얼마 이하일 때? 330 이하일 때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로 가중평균하고 기타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에 따른다. 그리고 이제 녹지지역도 다시 330을 떠나서 녹지지역에 있는 대지의 건축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쳐 있더라. 그럴 때는 전부 고도지구, 방화지구 적용받게 돼요. 이 정도에서 이제 여기 있는 것도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10분 쉬었다. 28페이지부터